네,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째인 오늘도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동 사저 보수 작업은 내일까지 끝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인 13일쯤 청와대를 떠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정치부 노은지 기자, 사회부 이윤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 기자, 오늘 난방 공사라든지 내부 집기 공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경호인력 집기들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부의 경호인력들이 상주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저 내부는 아니고요. 네. 삼성동 사저는 일단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경호팀은 사저 옆에 별도 공간, 일종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곳에는 경호 인력을 총괄하는 지휘부가 2명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사저 인근 건물을 빌려서 별도의 경호동도 또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2층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저를 찾은 적이 있는 한 전직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2층에는 거실과 침실, 서재가 있어서 주로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1층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저 퇴거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동생 박지만 씨 집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건의가 내부적으로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지만 씨 집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전달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산모들을 만나서 스스로 삼성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은 물론이고요. 터지고 난 뒤에도 그리고 파면 결정이 난 후에도 박지만 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두 남매는 별다른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를 떠나게 될 때는 누가 수행을 한다든지 또 사저에서도 따로 수행자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강남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차량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이동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야겠죠.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비서관과 운전사 등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저로 이동할 때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좀 고심인데 네. 일단 경호 인력들이 주변에 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경호 인원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차량 에스코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도 경호관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저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는 알려진 계획이 없는데요. 다만 2013년 사저를 떠나기 전까지 안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가사를 도와준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 일을 도와줬던 여성이 다시 올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누군가 같이 나가서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일을 도울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이상 이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도 3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좀 서두르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을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수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때 신속하게 수사를 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조기에 확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 상황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탄핵 직후 수사에 나서더라도 수사 일정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겁니다.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발로 끝났는데요. 네. 당장 검찰이 다음 주에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실제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검찰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광장에서는 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두 가지 집회가 동시에 또 이뤄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통합이라든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2007년에 이 승복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대선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깨끗이 증거를 승복하자 이렇게 호소했던 연설인데요. 이 당시의 연설은 후위를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2007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네, 일단은 저렇게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했을 때는 인정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헌재는 최후 진술서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혼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참모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를 떠날 때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남은 거는 박 전 대통령의 결론만 남았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다음 소식 이어간 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